지금 전 세계 1등입니다. 미국에서만 1등이 아니라 요 전 세계 1등 기업이랑 전 세계 7등 기업이 포인에너지인데 요 두 개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전 세계 1등이랑 7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니 이 시장이 커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실적이 늘어나게 되니까 돈은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인생 주식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전에 소개해 드렸던 가구업체 퍼시스가 굉장히 높은 이익 증가율과 순이익 증가율, 여기에 이제 기인해서 특히나 이제 순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두드러졌었는데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 보고 계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전에 소개해 드렸던 롯데헬프드와 함께 같이 제가 소개해 드렸던 빙그레, 안 그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가 대략 6만원대로 기억하는데 이때 6만원 초반에서 소개해드리고 어느덧 거의 2배 가까운 12만원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11만 5,500원까지도 주가를 밀어 올렸고 오늘 종가상 11만 2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만 24%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빙그레 보유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덕산테코피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덕산테코피아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외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만큼 주가가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었던 퍼시스뿐만 아니라 빙그레와 덕산테코피아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새로운 종목 소개해드릴 거고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YC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때 8,000원을 넘어설 때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어느덧 주가가 19,000원, 2만원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YC 역시도 투자하셨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제 올라가는 종목 식품주 요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롯데헬프드도 추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보유하고 계셨던 식품주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롯데헬프드나 빙그레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은 또 움직이려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리콘2는 또 신고가 썼죠. 보유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이렇게 잘 가고 있어 저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이전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드렸던 TNL도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영상 보시고 이제 공략을 노려보셨던 분들은 좋은 결과 바로바로 노려볼 수 있을 만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롭게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진 않아가지고 오늘 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서진시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 많이 고려를 하는 부분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이익 증가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PER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이익 증가율이 중요하다. 물론 저PER이 좋은데 단순히 저PER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냥 저PER이면 좋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함정을 이겨내셔야 한다. 그래서 이익 증가율이라든지 영업이익률, ROE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PER 같은 경우에 내후년에 9배 수준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PBR은 이제 2배 정도 수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적자 보고 있었고 작년에는 이익이 좀 많이 나올 때 한 500억에서 400억 정도 근처까지 이익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매출액은 4천억에서 6천억, 많이 올라가면 이제 7천억대까지 캐파가 올라갔던 게 서진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1조가 넘어가는 매출액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이 4자릿수가 넘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순이익 역시도 4자릿수가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내후년에는 거의 1,800억, 2천억 근처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뿐만이 아니라 순이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전에도 제가 부채 비율 200% 넘어가고는 별로 좋게 보진 않는다 그랬는데 예외 사항이 있다 말씀드렸죠. 이익 성장세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벌어질 때는 조금 예외적으로 괜찮은 기업은 소개해드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단점으로서 꼭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2자릿수로 올해부터 11% 위로 올라가고 내후년에는 12%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돼요. ROE는 내후년에 이제 24%대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익 증가세가 굉장히 빠른 만큼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같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신고가를 달성했던 가격대, 여기를 이제 좀 길게 보게 되면은 차트상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눌림목을 주는 자리가 이번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 딱 눌림목을 주면서 이 가격대, 대략 27,000원 가격대 근처를 지지라인으로 구축하고 눌림목 이후 재반등 N자형 패턴으로 이렇게 말아 올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 증가율이 워낙에 이제 뛰어난 만큼 지금의 이제 신고가를 쓰는 패턴에서는 소화해야 될 물량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추세매매잖아요. 추세매매라는 게 결국 신고가를 쓰는 종목이거나 바닥에서 주가를 들어올리기 시작하는 이런 종목들을 봅니다. 근데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이 오히려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그 기저의 이익만 뒷받침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이 이전 신고가를 돌파하기 전에 신고가, 여기 이전 돌파하기 직전 고점이 지지라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래가 새로운 바닥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훨씬 더 손절 라인을 잡기도 편하고 주가가 안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이익이 훼손되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있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27,000원에서 7,500원 요 가격대를 지지라인으로 갖추고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급등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서진 시스템이 뭐 하는 기업이길래 이렇게 주가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모멘텀을 발생시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지금 눌림목이 왜 기회인지 저랑 같이 한번 서진 시스템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매출을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발생시키고 있다. 61.5%가 ESS 장비를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S가 돈을 벌어오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이익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 자체도 ESS 장비의 성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부품이라든지 반도체 장비,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를 받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지금 서진 시스템에 좀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몇 가지 있었는데 지금 사업부가 좀 많이 나뉘어져 있죠.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통신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부품, 그리고 ESS 장비가 있습니다. ESS 장비를 제외하면 여기가 굉장히 고르게 사업부가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ESS 장비 사업부만 얘네가 이제 인적 분할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통과를 못 해가지고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할하면 우리가 벌써 선입견부터 이제 생기잖아요. 카카오라는 안 좋은 선례도 있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물적 분할을 가장 안 좋게 보고 인적 분할은 그나마 그래도 주주들이 그렇게 손해볼 만한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긴 한데, 아무리 인적 분할이어도 한국에서는 분할을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물적 분할은 아니긴 한데 인적 분할이다 하더라도 이거를 좀 좋게 볼 수는 없는 이슈다. 물론 취소돼서 다행이긴 한데 이걸 한번 시도한 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시도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가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번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향후 한 1년 동안은 분할에 관련된 악재는 발생하기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게 취소된 만큼 분할 안 되는구나 다행이다 하면서 주가가 마저 올라가던 거 눌림목 뒷받침되면서 말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실적을 보시게 되면 ESS 부품, 그 다음에 기타 부품, 전기자동차 배터리 부품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대부분 늘어나고 있죠. 사실 ESS 부품 성장이 가장 대표적이고 이게 중심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이런 거예요. 요새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 부품이라 데이터 센터 및 기타 사업 부분, 반도체 장비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거를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제품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서진 시스템의 장점 중 하나로 꼽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수직 계열화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인곳이라는 게 원재료거든요. 이걸 조달하는 원재료 조달부터 해가지고 제품 생산까지 완전히 일원화를 성공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높고 납기 기한도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대응력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 이제 원웨이 구조로 다 기업 안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원가 경쟁력이랑 납기 대응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장점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 규모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캐파 자체가 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규모의 경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한번 금강제화라는 구두가게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금강제화 같은 경우에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홍보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공장에서는 100켤레를 공장에다 만들어 달라고 할 때 금강제화는 1000켤레, 10,000켤레를 해달라고 한대요. 물론 이게 정확한 비율은 아니지만 또 그만큼 비율은 아니지만 그만큼 엄청나게 대량으로 공장에 주문을 넣는다는 겁니다. 대량으로 주문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음식 하나 주문하는 거랑 100개 주문하는 거랑 벌써 서비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많고 그리고 그 가격을 할인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은 가격에 훨씬 더 고품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규모의 경제거든요. 그래서 투자도 대규모로 하고 공장 규모가 29만 평 정도 되고 축구장 120개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박장이랑 박년성의 공장을 운영 중인데 지금 부지 자체도 굉장히 크고 캐파 자체가 크다 보니까 매출액 기준으로는 거의 2조 원 이상 매출액 캐파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증설도 추가적으로 한다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규모의 경제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ESS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전기가 부하가 걸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순 부하가 낮에만 큰 폭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더커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도 이제 더커브 현상이 발생하고 이러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A 구간, B 구간이 있죠. 그래서 더커브 이 구간을 더커브 구간이 이제 생기면서 사실상 ESS 수요가 훨씬 더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B 구간을 보시게 되면 쭉 올라갔다 이제 쭉 꺾이는 구간이 보여지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추가 발전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어도 A 구간에 여기 남는 전기가스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발전량이 많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남습니다. 근데 에너지가 남으면 이건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근데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에너지가 남을 때 요거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소로 이제 원래는 저장할 수가 없는데 ESS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수요량이 올라가고 굉장히 전력이 필요해질 때는 저장해놨던 거를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더커브 현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때도 ESS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 카이조라는 이제 지역 부분하고 에르코트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각자 그 지역에서 사업성을 발휘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역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미국은 얘네는 주마다 막 법도 다르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에서 특화된 에너지 사업을 벌이기에도 좀 유리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전체 시장으로 보더라도요. 이제 석탄이라든지 가스발전소는 점점 퇴보하고 있는 산업이고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 게 에너지 저장 장치랑 재생에너지예요. 그래서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들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전력망 업체 순감소 전력원을 보시게 되면 뭐 석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화석연료들이 본격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화석연료는 거의 대부분 없어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력원별 순 증가 그러면은 쟤네가 화석에너지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누가 대체하냐? 솔라, 태양광이랑 그 다음에 배터리 스토리지,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저장이랑 태양광으로 지금 대부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주요 전력 업체를 보시게 되면 순증가 현황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 그 다음에 솔라, 태양광이 지금 압도적인 비중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핵심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이 PSS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ESS 앞에 이것도 배터리가 붙은 겁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일 거예요.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저장 시스템인데 앞에 이제 배터리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위 10개 업체가 있는데 얘네 캐파가 이렇게 높습니다. 근데 요 1등 업체 있죠? 요 1등 업체랑 그 다음에 여기 포인 에너지 여기에다 납품하고 있는 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서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탑급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플루언스 에너지 지금 보이시죠?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기업이랑 지금 전 세계 1등입니다. 미국에서만 1등이 아니라 요 전 세계 1등 기업이랑 전 세계 7등 기업이 포인 에너지인데 요 두 개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1등이랑 7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니 이 시장이 커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실적이 늘어나게 되니까 돈은 따라오는 거죠. 이 ESS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플루언스 에너지 파이프라인 자체도 이제 앞으로 올라가면서 고객사죠. 전 세계 1위 고객사의 파이프라인이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올해 2분기부터도 굉장히 빨리 속도가 붙으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사업 부분도 매출 비중이 지금 엄청 크진 않지만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도 에너지 저장 장치랑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형 다이캐스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초대형 다이캐스팅 공법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부품 수를 상당히 줄여가지고 한 12개에서 14개 제품으로 제작해가지고 조립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의 이런 초대형 다이캐스팅 공법 사용률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캐파 자체도 상당히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규모 장비를 보유할수록 이제 가공도 적어지고 더 많은 종류 장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규모가 사실 기술력의 차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12,000톤 규모가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12,000톤 규모 제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로부터 초대형 다이캐스팅 수주가 전기차를 기준으로 해서 서진 시스템에 발생할 걸로 예상이 돼서 지금 이 신사업 부분만 하더라도 저는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ESS 사업부가 지금 1차적으로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이익 모멘텀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 기업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1등과 7등 ESS 기업의 고객사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저는 굉장히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서진 시스템이 이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익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분할을 하고 그럴지는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ESS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1등 자리라고 저는 노려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 1등에 납품한 업체가 뭐 1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진 시스템 지금 신고가를 뚫는 지금 시점이 오히려 매수 타점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오늘의 인생 주식 통해서 투자에 도움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당연히 도움이 됐겠죠.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미리 여러분들 돈 버신 겁니다. 감사 표시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